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 배송맨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배송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늦은 밤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배송맨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겪으면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일단은 배성맨님께서 저희 또 시드를무에서 싸이월드 계단 보고 이거 장난 아닌 건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예, 그렇죠. 또 직접 겪으셨던 일인가요? 이게 원래는 제가 이 이야기로 이제 돌비님 방송에 데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다른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돌비님 방송을 듣던 도중에, 이게 김효님께서 하신 한 괴담 이야기를 듣고, 이거 내가 겪었던 일인데, 그리고 전반부가 판박이도 소름이 엄청 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결말도 다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는 준비한 게 분명히 있었지만 이걸로 시작을 하고 가야겠다. 이런 왜냐하면 생각이. 제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다 플로가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다 이제 유출을 하실 것 같아서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키드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이제 때는 2009년도 5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입대를 좀 늦게 23살에 해서 25살 4월에 전역을 했으니까 예. 이제 보통 말년 휴가라고 해서 군 전역 12일 전에 9박 10일 휴가를 갔다가 복귀를 해서 이제 하룻밤 지내고 전역하잖아요. 저도 이제 말년 휴가를 나가서 휴대폰도 개통을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아이고 이제 저녁인데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하면서 노가리 까면서 술도 마시고 예. 군입대 전에 했었던 게임 들어가서 이제 게임하는 길드원들 잘 있나 인사도 하고 이제 또 싸이월드 들어가서 업데이트 된 거 있나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잘들 지내나 방명록 온 게 있나 싶어서 뒤적뒤적 거리다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방명록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다 연락하고 지냈으면 한다 라는 식으로 왔는데 모든 군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우에도 이제 군입대 전 여자친구랑 일병 4, 5개 할 때쯤 이렇게 헤어지게 됐고 보통 군복 입고 밖에 여성분들 지나가면 우아우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웬 모르는 여자가 뜬금없이 방송록이지? 하고 그분 이름 타고 이제 홈피를 들어가 봤는데 사진을 봤더니 이게 엄청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어이구. 얼굴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종합적으로 진짜 100%다. 그래서 이거 로또다 이거 하늘에 내가 군생활 잘했다고 포상을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이거는 사단장도 못 이기는 포상이다 이러면서 막 기뻐서 날뛰어가지고 그분 방명록에도 이제 글을 적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말년 휴가 중이라고는 하지만 군인 신분이잖아요. 네. 저녁이 10일 남았건 하루가 남았건 200일이 남았건 엊그제 이제 입대를 했건 남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군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역하고 만나려면 아무래도 이제 스타일 좀 내야 되고 군대 때도 벗겨야 되는데 하면서 거울을 봤더니 검정색 침팬치 한 마리가 서 있더라고요. 미자원 가서 머리도 그때 당시 이제 전역을 한다고 제가 이제 도망 다니면서 길렀었는데 이제 막상 스타일을 내볼라 하니까 모이칸이라고 해서 왜 이제 닭머리 비슷하게 그때 당시는 좀 유행을 했었는데 그 머리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 머리도 하고 군입대 전에 이제 피어싱 자리도 한 8mm, 10mm 제가 뚫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덜 함으로써 그 자리에 피어싱도 하고 어찌어찌 해서 전역하고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이제 진짜 사진에서 본 거랑 똑같이 이쁘장 하시고 말도 잘하고 쓱싹한 성격도 좋아갖고 금방 친해졌고 이러저러 이제 이야기 나누던 도중에 갑자기 하는 일이 어떻게 되냐 어디 사냐 이런 식으로 호구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막 전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하는 일 없고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구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 한다는 말이 자기는 여행 대행사에서 홍보부 쪽에 있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가서 사진 촬영 및 이제 홍보 자료 가져와야 되는데 혼자 가서는 안 되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출장 느낌이다 보니까 일당도 세고 2박 3일 일정인데 시간 되면 같이 갈래? 이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비슷하다, 김현님이랑. 네. 저는 이제 뭐 태어난 건 일단 서울이지만 예. 제주도에서 4살부터 19살 때까지 살다가 수도권에 와서 자취를 하던 도중에 가족들도 이제 다 같이 올라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가 군대를 갔던 거고, 근데 당연히 이제 제주도에 학창시절 친구들도 많고, 제 입장에서는, 뭐 여자랑 제주도 놀러 가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거 일석이조네? 이러면서 이제 숨도 안 쉬고 바로 수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날짜도 뭐 이틀 뒤였다, 3일 뒤였다 그랬을 거예요. 시간 약속 잡고, 티켓팅하고, 들뜬 기분으로 이제 공항을 만나서 제주도를 가게 됐고, 숙박업소라고 하게 되면 이게 펜션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곳에 낮 2시쯤 도착했어요. 네. 이제 뭐 공항 도착하니까 데리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분 차 타고 이동을 했는데 도착하니까 방키를 주고 이제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이 동네 내가 한 번, 두 번 돌아다닌 동네도 아닌데 이런 데가 있었다고? 아무리 내가 올라와서 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해도 이상하다. 이게 세월이 빠른 건지 내가 느린 건지 하면서 막 둘러보고 있었는데 이제 여성분하고 공항에서 태워주신 일행분들하고 일도 있고 예. 지사에 가서 뭐 자료도 받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혼자 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짐이랄 것도 없고 이제 가방 하나 딸랑 들고 방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오래된 침대 하나, 협탁 하나, 그리고 뭐 작은 냉장고랑 10년도 더 보이는 TV에 모텔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간판도 없던데 뭐 이제 어찌됐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바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죠. 야 A야 뭐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나 일하죠. 어쩐 일이요? 제가 이제 나 제주도 왔지 이러길래 A가 누구랑? 혼자? 뭐 그렇게 됐고 네,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자. 예. 그러길래 친구가 너 어딘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동네는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고 나 여기 그 중앙 쪽 동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호텔이요? 그래서 아니 여기 모텔. 그 친구가 거기 모텔이 있다고? 이게 지금이나 뭐 펜션 모텔 호텔 엄청 많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에 뭐가 있다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 간판에 뭐 개미 몇 마리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있다고? 뭐 있나 보지. 알았다. 이따 저녁에 어디서 보자. B랑 C도 부를 테니까 몇 시까지 거기로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 만날 생각을 일단 뒷생각을 하지도 않고 네. 어차피 저녁에 나가는 거니까 뭐 조금 쉬다가 시간 맞춰서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뭐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건 있지도 않았고 보면 보통 이 전화기 옆에 이제 콜택시 번호하고 옛날엔 그렇게 있었잖아요. 명함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전화기랑 이제 콜택시 회사 보러 찾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차피 뭐 아는 동네니까 걸어서 좀 나가면 있겠지 싶어서 밖으로 쭉 걸어 나가서 보이는 택시 타고 약속 장소에 갔어요. 네. 예, 출발 전쯤에 신화에서 이제 여성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이제 자료 이제 조사랑 준비 끝났고 이따 밤쯤 갈 것 같으니까 같이 밥 먹자 좀 기다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일단 밤에 전화 오면 요 앞에 있다고 하고 들어가면 되겠고 일단은 친구들이랑 술이나 빨자 하고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네. 근데 저도 그때 당시 철이 없었던 게 적당히 먹고 들어갈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오랜만에 술을 먹고 친구들 만나니까 시간이 카트라이더 부스터 쓰는 것 마냥 순식간에 훅 가버리게 되고 저도 술 오르고 친구들이랑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놀고 있는데 이제 맞은편 앉았더니 C라는 친구가 야 아까부터 전화 계속 온다 받아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술 먹는 시간까지는 내가 누구랑 제주도를 어떻게 왔냐 이런 생각을 아예 잊은 채 핸드폰을 무심코 딱 봤는데 이제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다 하면서 딱 전화를 받으려는데 끊어주고 확인해보니까 부진 통화가 40여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는 찰나에 바로 전화가 다시 오길래 받았는데 이게 비명에 가까운 거의 고성으로 어디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려는데 이게 엄청 씩씩대는 목소리로 너 어디야 지금? 전화는 왜 안 받아? 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같이 나눴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가 진짜 얼마나 앙칼지고 무서운가. 먹었던 술이 확 깨버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제주도에 좀 살았었는데, 이게 친구들이 여기 있어서라고 하면 네. 또, 친구들이 어딨어!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게 누가 들으면 내가 엄청 안 죽겠네 싶어갖고, 일단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나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간다. 나 바로 갈게. 이러고 전화 끊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 상황 설명을 했어요. 나 이래 해서 지금 가봐야 한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 ABC 중 A가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하고 애기 낳자마자 집에서 계속 있어갖고 저 때문에 오랜만에 진짜 밖을 나와서 술을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갖고 나 몇 년을 그러다가 지금 오랜만에 너 때문에 나왔는데 네가 지금 나를 버리고 간다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엄청 궁청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일단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먹고 있어요. 나 가서 그럼 누구 좀 데리고 올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철없게 앞 상황만 이제 막아놓고 자리를 떴어요. 이제 B라는 친구랑 같이 이제 택시 타는 곳까지 와가지고 담배 하나 피고 출발을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네. 택시를 타는데 제가 어디라고 정확히 설명을 못 하잖아요. 거기 상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앙 거기 쪽으로 가면은 모텔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어디 쪽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택시기사님이 어디쯤인 줄 알겠는데 그쪽에 모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디 쪽 이렇게 가시면 된다 얘기하고 택시 타고 이동을 했고 이제 뭐 이동하는 도중에 그 여자분한테 또 전화 와갖고 얼마나 걸리냐 왜 안 오냐 또 쿠사리 먹고 이제 A, B, C 친구들한테도 전화 와갖고 네. 일이 이렇게 저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제 통화를 하면서 도착할 때쯤 됐는데 택시기사님이 저기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다 왔네 네 저쪽 하는데 이제 거기가 주차 공간이라 이렇게 따로 없었고 그 입구가 차 2대 딱 쓰면은 막히거나 건물 들어가는 계단이 딱 보일 정도밖에 안 돼 있었는데 거기 차 2대가 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 봉고차 있잖아요. 그 색깔. 2대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길래 이제 저기 세워주세요 하려다가 어차피 골목 앞이니까 담배 피면서 들어가기 요 앞에 세워주세요 하고 이제 택시비 드리고 내려가 담배 하나 피면서 골목 그 입구 쪽으로 슬 걸어가는데 승합차 2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승합차 한 대 쪽에서는 담배 연기가 무슨 불난 것 마냥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연기가 확 나고 있고 뭐 태우는 중인가? 이게 싶을 정도로 보이고 이게 한쪽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남자 여럿이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방에는 또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싹 꺼져 있고 근데 이게 느낌이 내가 저 사이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나 저 사이로 가면 뭐 되지 싶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머릿속에서는 이게 벨이 이제 프르르 하고 진짜 울리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이게 그 승합차 2대 사이에서 사람 얼굴이 보이고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이제 저도 모르게 경악을 하면서 뒤로 돌아서 냈다 튀었어요. 택시 있는 쪽으로 다시 튀고 있는데 이게 택시 기사님이 저랑 계산하고 가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서 계시더라고요 택시가. 그래서 제가 택시 쪽으로 뛰면서 아저씨 택시 아저씨 이러니까 응? 어느 타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택시 타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무작정 아까 탄 데 거기 와 하면서 무조건 아까 탄 데로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택시사님도 놀래가지고 상황 보니까 내가 도망 와가지고 냈다 택시를 탔고 제가 순간 너무 겁을 먹어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제 자기도 이게 뭔가 이거 쎄했다 싶어갖고 안 그래도 보고 있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가 튀어나오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저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갖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아까 먹던 데 나와갖고 동네 번화가 쪽에서 먹고 있어. 왜 오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태워달라 해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삥 돌아서 가달라. 그래갖고 일부러 동네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갖고 그 장소로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했죠.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나 진짜 거기 들어갔으면 진짜 뭐 될 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친구들도 이거 좀 심각한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제 아까 A라는 친구가 그런 거는 자기는 관심도 없고 자기 이제 오랜만에 나왔고 나 술 마셔야 되고 지금 들어가면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술 먹자고 일단. 그래서 나가서 담배 하나 피고 오자 하고 나가는데 나가서 친구들이랑 와 하면서 경험담을 풀고 있었죠. 내가 타고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입구가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못 봤지만
아까 봤던 차가 분명히 제 앞으로 지나가고,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스타렉 뒤를 따라오면서 전화기를 붙잡고 이제 중국 욕을 하더라고요. 아, 뭐라고 막 이렇게. 웨이차니마 웨이샤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이게 욕이에요, 부모욕인데 그거? 예. 이게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이제 한 손에 전화 들고 씩씩하게 스트렉스 따라가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쟤네 이랬고 이제 일단은 숨어야 되잖아요. 그 찰나에 이제 제가 발견되게 됐어요. 이제 여자가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다가와 손목을 낚아채갖고 이제 뭐해? 가자 이러는데 이제 A라는 친구가 그 손목을 딱 치더니 이제 상황을 알잖아요. 그 친구들도 야, 안 꺼지냐? 또 뭐냐? 이런 상황 우리 대치 상황이 생겼고 이제 그 승합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는데 까만 티에 까만 등산 바지 이런 거에다 운동화 신고 그리고 그 차가 다녔던 그 위치가 차가 다닐 수는 있지만 빨리 다닐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장기간 차를 세워놓던가 차가 있으면 눈치를 보이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와. 그리고 그런 데에서 이제 누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처에서 술 먹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보더라고요. 불과 이제 몇 분 만에 동네가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도 그 승합차에서 내렸던 사람들도 이거 뭐가 잘못 돌아가나 싶은데 보통 그 시간대쯤 되면은 시간이다 보니까 순경 선생님도 차 타고 순찰 도시인데 이제 이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웽 소리 한번 돌린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앞에 비켜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경찰차에서 누가 내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 들리니까 당연히 사람들도 흩어지고 저희랑 대치하고 있던 사람들도 요건 아니다 싶으면 싹 차를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여자애도 저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젠 텄다 싶은 가지 차를 타고 슝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더 이상 뭐 사건은 되진 않았고 저희도 먹던 술집 일단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이 야 저기서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뭔 상황이냐 이러길래 아까 설명해 주는데 또 이러네 이거 술 취해갖고 대충 듣다 술 깨니까 뭔가 싶냐 이러고 얘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야 너 그럼 뭐 전화번호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올라가서 신고를 해라 이랬는데 저는 이제 괜히 제가 신고를 했다가 보복도 당할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상황도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내가 괜히 이제 신고를 했다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올라와서도 그 전화번호는 차단해버리고 그러고 있고 지금까지 살고는 있는데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도망쳐 나왔을 때 택시기사님이 기다리지 않고 떠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사람 많은 동네로 넘어와서 술을 먹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제 구석진 데 가서 술을 먹다가 걔네한테 붙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 정도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러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집으로 가게 되고요. 싸이월드도 그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고 흐지부지하고 그러다 끝났어요. 지금은 보니까 싸이월드가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요? 다시 살아났어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인가 들어가 보고 말기는 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할 때는 그렇게 떨리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돌비님이랑 통화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진짜 소름이 막 돋네요. 이게 김효님 이야기를 듣고 와 이거 내가 겪었던 거랑 너무 초반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주도를 안 갔어요. 그랬죠. 근데 배성매님은 가셨단 말이에요. 더 뒷이야기가 있으니까. 야, 그러면 오늘 현실 공포 이야기는 끝이 났긴 했지만 원래는 어떤 이야기로 등장을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여러 가지 직업괴담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직업괴담을 준비한 거는 3-4편밖에 안 되고요. 원래 준비해서 이제 돌비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위를 많이 눌렸었어요. 귀신 쪽을? 가위를 굉장히 많이 눌렸었고 이게 대략 한 3학년 때쯤부터인 것 같아요. 근데 가위를 엄청 눌리고 저희 그 4살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랑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도 가위를 눌리고 아무튼 너무 심하게 눌려서 제가 이제 안방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가위를 너무 눌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모님께서는 물 한 잔 먹고 자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거의 일주일이면은 5일 이상 가위를 눌리고 네. 가위를 눌리면 꼭 이게 정확한 목소리도 아니고 사람 몇 명이서 웅성웅성 대는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정확한 소리는 안 들려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가위를 계속 눌리다가 제가 어찌됐든 이제 제주도를 떠나서 혼자 자취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자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취를 제가 하게 된 이유도 저희 어머님 친구의 남편분께서 작은 공장을 하시는데 그 공장에서 취직하는 조건으로 네가 자취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경기도 시흥의 한 외곽 쪽에 제가 자취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수능을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후 거의 반 쫓겨나다시피 올라온 상황이었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네. 노래방을 혼자 가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거기 연고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으니까. 네. 노래방을 가서 맥주 한 캔 시켜놓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노래방에서 저희 집까지 불과 한 300m? 200m가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네. 중간 지점 거리쯤 가니까 스냅백을 쓰고 키는 160이 채 안 돼 보이고 그냥 뚱뚱했어요. 딱 그냥 배 나오고 키 작고 뚱뚱하고. 근데 짧은 머리에 스냅백을 쓰고 뿔테 안경을 썼는데 마치 왜 어린아이가 신기한 거를 보면 이게 눈 크게 뜨면서 옆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쳐다보는 걸 있잖아요. 예. 저를 보면서 양쪽으로 그렇게 보면서 배 웃으면서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갓 20살이 된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많이도 안 먹었지만 맥주도 먹었겠다. 전투력이 확 오르잖아요. 그래서 뭐야 당신 뭔데? 이러고 가까이 가서 대치를 했어요. 그러고 그 사람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자꾸 이렇게 부러지게 쳐다보고 있길래 고개를 왼쪽 오른쪽 갸우뚱 하면서 슬슬 약도 오르기도 했고 일단 술도 먹었겠다. 제가 양손으로 그 사람 어깨를 툭 치면서 밀었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가 키가 물론 큰 키도 아니고 덩치가 큰 편도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저랑 거진 10몇 센치, 20cm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제가 그렇게 밀면 밀릴 줄 알았거든요. 네. 제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 아플 정도로 이게 저한테 오히려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순간 이게 소름 돋고 이게 너무 겁이 나서 근데 그런다고 이제 남자들 둘이 있는데 겁난다고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그 친구 얼굴 후려쳤어요. 이렇게 쳤는데 참 웃긴 게 그래도 아무리 비슷한 체구여도 보통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맞게 되면 휘청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나가서 떨어진다든지 움츠러든다든지 보통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근데 마치 내가 때린 주먹이 이게 주먹이 아닌 것 마냥 또 똑같이 이제 신기하다는 투로 반쪽으로 이제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한 대를 때린 거 죽어라고 때렸어요, 정말.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막 때리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저를 말리는 거예요. 네, 봤더니 제가 있던 노래방 알바생이에요.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봐요, 말리지 마요, 나봐요 하고 앞을 봤는데 방금까지 스냅백을 쓰고 있던 그 양반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앞에 이제 그 철로 된 가로등이라고 하나요? 아, 예. 그게 있고, 그러고 제가 상황을 인지할 때쯤 되는데 제 오른손이 엄청나게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손을 봤더니 오른손이 아예 팅팅 부어서 다 부어있고, 이게 제 오른손이 주먹을 쥐면 보통 이제 정권이라 그래서 그 손가락이랑 이제 손등이 마주치는데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요. 예, 제 새끼 손가락 정권이 제 검지 손가락 정권보다 더 커요. 이게 그때 그 일로 완전 가루가 되고 으스러졌어서 그 정도로 제가 세게 그 가로등을 치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그 알바분이 들어보니까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면서 전신줄을 치는데 이 양반도 이제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다가 계단 반쯤 노래방이 지하였거든요. 네. 반쯤 올라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자기는 처음에 뭐 어디 공사한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제가 엄청 풀스윙으로 전신주를 거의 10대 넘게 이렇게 치고 있었던 거예요. 탕탕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려지고 저는 이러다가 일단은 집에 가야 되겠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 알겠으니까 저 갈게요 이러고 바로 그 근처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제 자취방으로 올라갔어요. 네. 자취방으로 올라가서 이제 모르겠다 뭐 이런 일도 있네 이러고 자고 있나서 내일 병원에 가든가 하자 뭐 어떻게 하든가 하자 이러고 누웠고 그날 제가 잠을 들다가 가위를 눌렸거든요. 그 녀석이 저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스냅백? 네. 예. 그렇게 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로 원래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가려고 했던 거고. 이 스냅백이 그냥 잠깐 나온 그런 수준이 아닌가 보네요? 네, 거진 한 10년 정도 저랑 인연이 있네요. 스냅백을 썼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한데, 귀신이라면. 네. 이야.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일단은 술을 드셔서 그냥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마주쳤던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먹어봐야 제가 캔맥주 2캔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소주는 아직도 먹으라면은 4병, 5병 이렇게 먹는데, 아직도 제가 맥주는 많이 못 마셔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래방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캔맥주 이렇게 파는 게 전부였으니까, 노래방에서 소주는 안 팔잖아요? 그렇죠. 못 팔죠. 네. 네, 그래서 맥주를 먹었던 거고, 제가 아마 2캔도 다 먹지 않았었어요. 예. 그랬었던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술을 먹어서 술에 취해서 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네. 그러면 네. 이제 듣는 분들은 에이 술을 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닌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맞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제주도 갔던 썰과 그리고 원래 등장을 하시려고 했던 그 이야기로 초반에 어떻게 됐는지 정도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설의 배송맨님께서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시작 정도만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 다음번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약 한 10년간의 연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것저것 또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네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와 주셨고, 앞으로도 또 시간 많고 하니까 천천히 또 이야기 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도 많이 없어진 척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긴장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날아다니시겠네요. 예.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 말씀 재미나게 하시네요.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실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고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카톡으로도 하실 이야기가 많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 참여자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사람 조심, 귀신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